아버지는 어젯밤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제 겁니다. 장남이 단상 위에서 승전고를 울리며 회장 취임을 선언하던 그때 대강당의 묵직한 문이 열리며 죽었다던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내 제사상을 차리느냐? 이 못난 놈아. 유령을 본 듯 주저앉은 자식들 위로 강한철 회장의 사자후가 내리꽂혔습니다. 화려한 왕관을 버리고 시장 바닥에서 칼을 갈아온 노 회장의 잔인하고도 처절한 심판.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화려한 금색 조명이 쏟아지는 JS그룹 창립 기념일 행사장 안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양복을 입은 신사들과 보석으로 치장한 여인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무대 중앙에 선 강한철 회장이 백발을 뒤로 넘기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한철이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하객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JS그룹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저 강한철의 뚝심 덕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 제 성공의 증인이 되실 겁니다. 강한철이 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행사장 뒷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양옆으로 갈라졌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단상 위로 올라가 강한철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영장을 펼쳐 보이며 차갑게 외쳤습니다. 강한철 회장님, 귀하는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즉시 저희와 동행하시죠. 강한철이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유리잔이 박살나며 투명한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무대 아래 앉아있던 장남 강태윤이 안경을 고쳤으며 비서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빨리 변호사들 불러서 나랑 연관된 서류부터 전부 없애버려. 아버지는 이제 끝났어. 강태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수사관들의 눈을 피해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옆에 있던 장녀 강서희도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꽉 쥐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강서희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옆자리에 앉은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가서 내 보석들이랑 예금부터 챙겨요. 압류 딱지 붙기 전에 빨리 움직이란 말이야. 강서희가 아버지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행사장 뒷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사관들이 강한철의 양팔을 붙잡고 끌어내렸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술잔을 비우던 막내 강진우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강진우가 수사관의 어깨를 밀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들 지금 우리 아빠한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강진우가 강한철을 감싸 안으려 했지만 수사관들이 강진우의 팔을 꺾어 바닥에 눕혔습니다. 강진우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할게. 이거 나. 우리 아빠 죄 없단 말이야. 강한철이 끌려가며 바닥에 엎어진 강진우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강한철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뒤 구치소 접견실의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강한철과 강태윤이 마주 앉았습니다. 강한철이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채 파리한 안색으로 강태윤을 보았습니다. 강태윤이 서류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유리벽에 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JS그룹 주식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습하려면 아버지가 숨겨둔 차명 주식 리스트랑 비밀 계좌 번호가 필요합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강한철이 마른 침을 삼키며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윤아, 너의 아버지가 여기 갇혔는데 안부 한마디가 없으냐? 너희들 줄 돈은 이제 한 푼도 없다. 빚만 5천억 원이 넘게 생겼어. 강태윤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강태윤이 차가운 표정으로 강한철을 쏘아보며 뱉었습니다. 돈이 없다고요? 그럼 볼일 끝났네요. 아버지는 그냥 거기서 평생 썩으세요. 빚쟁이들이 들이닥칠 텐데 전 이제 모르는 일입니다. 강태윤이 미련 없이 접견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기도 전에 강진우가 헐떡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진우의 옷차림은 엉망이었고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강진우가 유리벽에 손바닥을 대며 울먹였습니다. 아빠, 밥은 먹었어? 내가 영치금 넣으려고 오토바이 팔았어. 여기 내복이랑 수건도 사왔는데 전해주라고 했어. 아빠가 왜 이런 데 있어? 미안해 아빠. 강진우가 자기 뺨을 세차게 때리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맨날 사고만 치고 공부도 안 해서 아빠가 벌 받는 것 같아. 내가 다 잘못했어 아빠. 제발 울지 마. 강한철이 떨리는 손을 들어 유리병 너머 진우의 손 위치에 갖다 댔습니다. 강한철이 입술을 굳게 다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제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 너도 이제 내 갈 길 가거라. 나는 이제 알거지나 다름없어. 강진우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거지면 어때? 나 배달일해서 돈 벌 수 있어. 내가 아빠 꼭 꺼내줄게. 나 믿지 아빠? 강진우가 주먹을 꽉 쥐며 유리벽을 향해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강한철은 아무 말 없이 진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 뒤 강한철은 지병이 심해졌다는 이유로 병보석을 받아 구치소 문을 나섰습니다. 강한철이 휠체어에 앉아 마른 기침을 하며 구치소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앞에는 화려한 승용차 대신 강태윤이 고용한 사설 경비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강태윤이 검은 차 창문을 내리고 강한철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본가는 이미 압류됐고 채권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목숨이 위험해요. 저도 이제 도와드릴 힘이 없으니 각자 알아서 삽시다. 강태윤이 창문을 올리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가 뿜어내는 매연이 강한철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강한철이 휠체어 바퀴를 손으로 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낡은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더니 진우가 헬멧을 벗으며 나타났습니다. 강진우가 땀범벅이 된 얼굴로 강한철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왜 이제 나와? 한참 기다렸잖아. 강진우가 자신의 낡은 패딩 점퍼를 벗어 강한철의 무릎에 덮어주었습니다. 강한철이 멍한 눈으로 진우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진우야, 너 왜 아직 여기 있느냐? 형이랑 누나도 나를 버렸는데 너는 왜 이러느냐? 강진우가 휠체어 뒤로 가서 손잡이를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버리긴 누굴 버려? 내가 있잖아. 나 돈 많이 벌었어. 아빠 모시려고 방도 구해놨어. 강진우가 휠체어를 밀며 시장 골목 지하 단칸방으로 아버지를 데려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좁은 방 안으로 강한철을 업어서 옮겼습니다. 강진우가 낡은 이불을 펴고 강한철을 조심스럽게 뉘었습니다. 방 안에는 찬바람이 쌩쌩 들어왔지만 진우는 휴대용 가스버너를 켜서 물을 끓였습니다. 강진우가 컵라면 하나를 정성스럽게 익혀 강한철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일단 이거 먹고 쉬어. 내가 밤에 일 나가서 맛있는 거 더 사올게.
강진우가 젓가락을 쪼개 강한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강한철이 컵라면 김 사이로 진우의 헌신적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우는 아버지가 먹는 모습을 확인하고는 구멍난 양말을 신으며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강한철이 라면 가락을 입에 넣으며 천천히 씹었습니다. 강한철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컵라면 국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은 강한철이 비서실장과 짜고 친 거대한 연극이었습니다.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전 재산을 잃은 척 연기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남과 딸의 차가운 배신은 강한철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오로지 망난이라고 무시했던 막내 진우만이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강한철이 어두운 방 안에서 벽에 걸린 진우의 때 묻은 조끼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단 말이냐. 내 진짜 보석을 눈앞에 두고도 몰라봤구나. 강한철이 떨리는 손으로 진우가 남겨둔 우유 한 팩을 감싸 안았습니다. 밖에서는 진우의 낡은 오토바이가 시동을 거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강한철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오토바이 불빛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강한철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 좁은 방과 막내 아들의 진심뿐이었습니다. 강한철은 이 지독한 연극을 조금 더 이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의 진심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자신이 받은 상처를 어떻게 되돌려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창문 틈새로 칼바람이 사정없이 들이쳤습니다. 강한철은 눅눅한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올리며 마른 기침을 내뱉었습니다. 방 한구석에서 낡은 가스버너 앞에 앉아있던 강진우가 황급히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또 기침해? 감기약 사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강진우가 얇은 잠바를 걸치며 일어서자 강한철이 힘겹게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됐다. 그냥 찬바람이 좀 들어와서 그러는구나. 너도 이제 그만 쉬어라. 강진우가 아버지를 향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금방 갔다 올게. 나 돈 많이 벌어왔어. 걱정하지 마. 강진우가 문을 닫고 나가자 강한철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한철의 머릿속에는 15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장이 차려졌던 날 강한철은 검은 상복을 입은 채 구석에서 주식 시세판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강진우가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엄마가 죽었는데 왜 핸드폰만 보고 있어? 엄마 불쌍하지도 않아? 강한철이 진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이게 다 우리 가족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야. 너 같은 어린 놈이 뭘 안다고 그래. 저리 가서 울어. 그날 이후 강진우는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성적표를 찢어 발기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고등학교 때는 싸움질로 학교를 조용할 날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강한철은 그런 진우를 볼 때마다 혀를 차며 가슴을 쳤습니다. 너는 내 인생의 수치다. 형들 반만 닮아봐라. 이 망나니 같은 놈아. 강한철의 호통에도 진우는 실실 웃으며 대들었습니다. 아빠가 언제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돈이나 많이 벌어도. 나중에 사고 치면 합의금이나 내줘야 하니까. 강한철은 진우가 정말 돈만 아는 인간 말종이 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한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강한철이 몸을 일으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선반 위에는 진우가 고등학교 때 샀던 낡은 장난감 로봇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한철이 그때 화가 나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물건이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가 버린 자신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한철이 떨리는 손으로 로봇을 만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몰랐구나. 아니, 내 욕심에 눈이 멀어 너를 보지 않았던 게야. 문이 열리며 강진우가 헐떡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강진우의 손에는 비닐봉지에 담긴 감기약과 따뜻한 두유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진우가 아버지 입에 두유를 대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마시면 좀 나을 거야. 자, 한 입만 마셔봐. 강한철이 두유를 한 모금 마시자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강한철이 진우의 손을 유심히 살피며 물었습니다. 진우야, 내 손바닥이 왜 이렇게 다 까졌느냐?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거야? 강진우가 급히 손을 등 뒤로 감추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하다가 조금 긁힌 거야. 남자 손이 좀 거칠어야지. 강진우가 화제를 돌리며 낡은 라디오를 가져와 켰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자 진우가 장단에 맞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아빠, 이 노래 좋아했잖아. 우리 여기서 조금만 참자. 내가 꼭 다시 큰 집으로 모셔다 줄게. 다음 날 새벽 강한철은 진우가 조용히 나가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강한철이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자 진우가 추위에 어깨를 움츠린 채 인력사무소 앞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진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장남 강태윤의 비서가 진우에게 서류 가방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강 사장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도련님도 고생 그만하시고 아버님이 숨겨둔 해외 계좌 비밀번호만 알아내세요. 그럼 이 돈 다 도련님 겁니다. 강진우가 비서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야, 강태윤한테 전해. 우리 아빠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 손에 죽는다고. 당장 꺼져. 강진우가 비서를 밀치고 인력사무소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비서가 옷에 묻은 침을 닦으며 핸드폰을 꺼내 강태윤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막내가 전혀 협조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변 일자리부터 전부 막아버리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진우는 어깨가 축 처진 채 돌아왔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도 근처 식당 배달일에서도 모두 거절당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강진우가 대문 앞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다들 일을 안 시켜주네. 강진우가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는 소리가 방 안에 있는 강한철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강한철은 당장이라도 밖으로 나가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정체를 드러내면 태윤의 악행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진우도 위험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강진우는 언제 울었냐는 듯 밝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강진우가 품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국 한 그릇을 꺼내며 외쳤습니다. 아빠, 오늘 진짜 운 좋았다. 사장님이 일 잘한다고 순대국 하나 서비스로 주셨어. 강진우가 숟가락을 챙겨 강한철의 밥 위에 고기를 듬뿍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많이 먹어. 그래야 빨리 낫지. 난 배불러서 생각 없어. 강한철이 아들의 텅 빈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들으며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강한철이 숟가락을 놓으며 아들에게 권했습니다. 진우야, 나 입맛이 없다. 네가 좀 먹어다오. 네가 먹어야 나도 마음이 편할 것 같구나. 강진우가 손사래를 치며 억지로 아버지를 먹였습니다. 아빠가 안 먹으면 나 속상해서 일 못해. 얼른 먹어, 아빠. 그날 밤 옥탑방의 전기와 수도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태윤이 보낸 사람들이 집주인을 협박해 조치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강진우가 당황해하며 두꺼비 집을 만졌지만 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내일 어떻게든 고쳐놓을게. 오늘은 일단 내 점퍼라도 덮고 자. 강진우가 자신의 유일한 외투를 강한철의 몸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강한철이 어둠 속에서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우야, 춥지 않느냐? 이리 들어와라. 같이 덮고 자자꾸나. 강진우가 아버지의 품으로 파고들며 아이처럼 웅얼거렸습니다. 아빠, 나 사실 아빠가 너무 무서웠어. 맨날 혼내기만 하고. 근데 지금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좋다. 강진우의 숨소리가 이내 고르게 변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강한철은 아들의 차가운 볼을 쓰다듬으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제국보다 아들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이 좁고 추운 방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강한철은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뜨며 다짐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자식들에게는 지옥을 보여주고 이 어린 아들에게는 세상 모든 영광을 돌려주겠노라고 말입니다. 옥탑방 위로 차가운 겨울 달빛이 부자의 야윈 어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옥탑방의 아침은 지독한 냉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수도가 끊겨 세수조차 할 수 없게 되자 강진우는 커다란 양동이를 들고 옥상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강진우가 인근 공원 약수터에서 차가운 물을 길어와 강한철의 세숫물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물 좀 차가워도 참아. 내가 가스버너로 살짝 데웠으니까 시원할 거야. 꼭 캠핑 온 것 같지? 강진우가 수건을 정성스럽게 짜서 강한철의 얼굴을 닦아주며 넉살을 떨었습니다. 강한철이 아들의 튼 손등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고생이 많구나. 이 애비가 못나서 너를 이런 곳까지 내몰았어. 강진우가 세숫대야를 치우며 강한철의 어깨를 가볍게 주물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아빠랑 이렇게 같이 있는 게 태어나서 제일 좋아. 아빠는 가만히 앉아서 대접만 받아. 진우가 일하러 나간 뒤 강한철은 창밖으로 골목 어귀를 살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며칠째 옥탑방 입구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 차 안에는 장남 강태윤이 고용한 기업 사냥꾼이자 해결사인 조 실장, 일명 독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독사가 차창을 내리고 부하들에게 손짓하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막내놈이 아주 지독해. 일자리를 다 막았는데도 어디선가 꾸역꾸역 돈을 벌어온단 말이지. 오늘은 확실하게 밟아버려. 독사가 이빨을 드러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강진우는 공사장 주변을 전전하다가 신분을 묻지 않는 철거 현장에 간신히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강진우가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벽돌 더미를 나르고 있을 때 독사의 사주를 받은 작업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작업 반장이 다짜고짜 강진우의 뺨을 세차게 때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자식아, 너 아까 사무실에 있던 지갑 가져갔지? 당장 내놔. 주변 인부들이 몰려들었고 강진우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무슨 말씀이세요? 저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 여기서 벽돌만 날랐어요. 저 절대 아닙니다. 작업 반장이 강진우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내팽개치며 침을 뱉었습니다. 어디서 거짓말이야. 너 같은 놈들 한두 번 본 줄 알아? 당장 내쫓아. 일당도 없어. 이 도둑놈아. 강진우는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진 채 인부들에게 등 떠밀려 현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강진우가 먼지투성이가 된 옷을 털며 공사장 정문에 서서 허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 도둑놈 아니라고요. 진짜 아니라고.
터덜터덜 길을 걷던 강진우는 대로변에서 전단지 뭉치를 받아들었습니다. 강진우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만요. 성질 급한 행인이 전단지를 낙체 진우의 얼굴에 던지며 짜증을 냈습니다. 안 본다니까 왜 자꾸 밀어붙여. 재수없게 진짜. 전단지가 날카로운 종이 끝에 진우의 뺨을 스치고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진우는 따가운 뺨을 문지르면서도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를 정성스럽게 한 장씩 다시 주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한철은 휠체어 바퀴를 움켜쥔 손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저 무례한 인간들을 멸망시키고 싶었지만 강한철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독사가 부하들을 이끌고 골목길에서 진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독사가 담배 연기를 진우의 얼굴에 뿜으며 말했습니다. 야, 고생 그만하고 나랑 거래 하나 하자. 너의 아버지가 숨겨둔 주식 양도증 어디 있는지 알지? 그것만 말해주면 당장 10억 줄게.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강진우가 독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10억? 우리 아빠는 그딴 종이 조각보다 훨씬 귀한 사람이야. 너 같은 쓰레기한테 팔아먹을 분이 아니라고. 독사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지며 고개를 까닥였습니다. 이 새끼가 곱게 말하니까 누굴 바보로 하나. 야, 손 좀 봐줘라. 아버님 약봉지는 건드리지 말고. 부하들이 달려들어 강진우의 복부와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우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품 안에 든 강한철의 약봉지를 가슴 깊숙이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빠 약. 아빠 약 버리면 안 돼. 무자비한 발길질이 이어졌고 진우의 입가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적셨습니다. 한참 뒤 만신창이가 된 강진우가 벽을 짚으며 간신히 옥탑방 문을 열었습니다. 강한철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진우야, 내 얼굴이 왜 이 모양이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강진우가 부어오른 눈으로 억지로 웃어 보이며 품에서 약봉지를 꺼내 놓았습니다. 아빠, 나오다가 계단에서 굴렀어. 나 진짜 덤벙대지? 아빠 약은 하나도 안 젖었으니까 얼른 먹어. 강진우가 피 섞인 침을 삼키며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강한철은 아무 말 없이 진우의 상처난 얼굴을 떨리는 손으로 만졌습니다. 진우가 잠든 사이 강한철은 조용히 아들의 등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선명한 군화 자국과 시퍼런 멍이 가득했습니다. 강한철이 소리 없이 오열하며 아들의 머리맡에 앉아 이를 갈았습니다. 태윤이 이놈, 감히 내 아들을, 내 자식을 죽이려 드는구나. 강한철은 새벽녘 몰래 옥탑방을 빠져나와 근처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강한철이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고 신호가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통신이 차단되었다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습니다. 이미 강태윤이 주변 기지국을 감시하고 아버지가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강한철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허탈하게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탑방 주인이 험악한 표정으로 문을 발로 찼습니다. 집주인이 방 안에 전단지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월세도 밀린 주제에 어디서 버티고 있어. 오늘 내로 짐 안 빼면 다 쓰레기장에 던져버릴 줄 알아. 강진우가 집주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을 기며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이요. 우리 아빠 몸도 안 좋으신데
날 추워지면 큰일 나요.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던 아들이 자기를 위해 바닥을 구르는 모습을 보며 강한철은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얇은 이불 보따리 하나만을 든 채 차가운 겨울비가 쏟아지는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갈 곳 없는 부자는 다리 밑 어두운 공간으로 기어들어가 비바람을 피했습니다. 강진우가 젖은 점퍼를 벗어 강한철에게 입혀주며 자신의 손을 호호 불어 아버지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아빠, 나 믿지? 내가 꼭 다시 일으켜 세울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강한철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을 하며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인내의 시간은 끝났고 피해 복수가 시작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다리 밑 어두운 공간까지 들이쳤습니다. 강한철은 젖은 옷을 입은 채 덜덜 떨며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강진우가 자신의 얇은 셔츠까지 벗어 아버지의 몸을 감싸 안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조금만 참아. 저기 시장 골목에 가면 비 피할 곳이 있을 거야. 내 등에 엎여, 얼른. 강진우가 앙상하게 마른 강한철을 등에 업고 빗속을 뚫으며 시장 골목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어귀에 도착했을 때 강한철의 고개가 툭 떨어지며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강진우가 국밥집 문을 두드리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그때 낡은 나무 문이 열리며 앞치마를 두른 정순이 머리에 수건을 쓴 채 나타났습니다. 정순이 깜짝 놀라며 두 사람의 상태를 살피고는 급히 안으로 손짓했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래. 얼른 안으로 들여. 애가 피떡이 돼서 노인을 업고 왔네. 정순이 따뜻한 아랫목에 강한철을 뉘고는 마른 수건을 가져와 강진우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방구석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던 은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수가 강한철의 맥을 짚어보고는 정순에게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일단 따뜻한 물이랑 설탕물 좀 가져다 줘요. 저체온증인 것 같아. 옷부터 갈아입혀야겠어. 은수가 진우를 도와 강한철의 젖은 옷을 벗기고 두꺼운 솜니부를 덮어주었습니다. 한참 뒤 강한철이 눈을 뜨자 정순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국물을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었습니다. 정순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강한철의 어깨 등을 토닥였습니다. 세상에 사람 골골한 꼴 좀 보게. 일단 이거 좀 넘겨봐요. 그래야 살지. 강한철이 힘겹게 국물을 삼키며 정순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강한철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 사업 자금이 부족해 길바닥에 나앉았던 시절 돈을 빌려주었던 국밥집 아가씨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한철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 그때 그 정순이 맞구나. 내가 평생 잊고 살았던 은인을 여기서 만나는구나. 다음 날 아침 강진우는 국밥집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며 정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일이든 다 할게요. 아빠랑 저 며칠만 머물게 해주세요. 정순이 빗자루를 뺏으며 강진우의 엉덩이를 툭 쳤습니다. 일은 무슨 일이야? 가서 아침이나 먹어. 저기 구석방 비어 있으니까 당분간 거기 써. 진우는 그날부터 시장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고기 괴짝을 나르고 막힌 하수구를 뚫고 할머니들의 짐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진우를 기특하게 여기며 사과 하나, 떡 한 조각을 진우의 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강진우가 땀을 닦으며 상인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제가 먹어도 돼요? 우리 아빠 가져다 드려도 되죠? 감사합니다. 은수는 국밥집 평상에 앉아 짐을 나르는 진우의 뒷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은수가 서류 가방을 챙기며 진우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진우 씨, 잠깐 시간 좀 돼요? 아버님 일 말이에요. 제가 법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진우가 걸레질을 멈추고 은수를 올려다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변호사님이라고요? 정말요? 우리 아빠 억울한 거 풀어줄 수 있어요? 은수가 진우의 옆에 앉아 수첩을 꺼내며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JS그룹 회장님이었다는 뉴스 봤어요. 압류 과정이랑 구속 집행 과정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무료로 변론해 드릴게요. 진우가 은수의 손을 덥석 잡으려다 더러운 손을 보고 급히 바지에 문지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한편 강태윤은 아버지가 시장통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태윤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시장 상인들한테 재개발 보상금 풀겠다고 소문내. 그리고 그 국밥집 위생 불량으로 당장 폐쇄시켜버려.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란 말이야. 오후가 되자 구청 직원들이 국밥집에 들이닥쳐 영업 정지 딱지를 붙이려 했습니다. 정순이 직원들의 팔을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야. 내가 30년을 여기서 국밥 팔았는데 위생이라니. 강진우가 달려와 직원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돈 얼마 받았어?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깨끗하게 장사하시는데 이래. 직원들이 진우를 밀쳐내자 은수가 법전이 든 가방을 던지며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은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 한 장을 내밀며 외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행정권 남용입니다. 제가 정식으로 가처분 신청 냈으니까 당장 이 딱지 떼세요. 안 그러면 법정에서 봅시다. 구청 직원들이 투덜거리며 물러나자 시장 상인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강한철은 방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진우와 은수의 듬직한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강한철이 벽에 걸린 낡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단단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강한철이 주먹을 꽉 쥐며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괴물이 된 것은 내 탓이지만 내 막내 아들이 천사가 된 것도 나의 유산이었구나. 저녁이 되자 강진우는 시장에서 얻어온 귤 몇 개를 까서 강한철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아빠 달지? 이 은수 씨라는 분이 정말 똑똑해. 아빠 이제 금방 다시 회장님 될 수 있어. 강진우가 아버지의 무릎을 주무르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강한철이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회장님 같은 거 안 해도 된다. 나는 지금 내 아빠로 사는 게 훨씬 행복하구나. 강진우가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가로등 불빛이 창살 사이로 들어와 두 부자의 야윈 어깨를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입구에는 태윤이 보낸 검은 차들이 라이트를 끄고 조용히 대기하며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강한철은 잠든 아들의 손등에 난 상처를 어루만지며 다시는 아들을 울리지 않겠다고 신에게 맹세했습니다. 강한철의 눈빛이 과거 제국을 호령하던 호랑이처럼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인내는 없었습니다. 은수가 법원에 제출한 긴급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태윤의 노골적인 압박은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시장의 평화가 찾아오자 진우는 배달일로 번 첫 월급 봉투를 품에 꼭 안고
국밥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진우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강한철 앞에 봉투를 내밀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나 오늘 첫 월급 받았어. 이거로 아빠 좋아하는 갈비도 사 먹고 따뜻한 옷도 사자. 진우가 봉투에서 5만 원권 지폐 몇 장을 꺼내 강한철의 손바닥에 쥐어주었습니다. 강한철이 빳빳한 지폐를 만지며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진우야,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네가 하루 종일 땀 흘려번 돈인데 이 애비가 차마 못 받겠다. 강진우가 억지로 돈을 쥐어주며 강한철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아빠가 안 받으면 나 속상해서 잠 못 자요. 이건 아빠 용돈이야. 그리고 나 아빠 주려고 선물도 샀어. 진우가 검은 비닐봉지에서 새빨간 내복과 두툼한 털신 한 켤레를 꺼내 놓았습니다. 강한철은 평생 수백만 원짜리 맞춤 정장만 입어왔지만 진우가 사온 투박한 내복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강한철이 떨리는 손으로 내복을 가슴에 안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옷이구나. 내 자식 손에서 이런 선물을 받아보다니. 강한철은 진우가 사준 털신을 신고 시장 골목을 산책하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생선가게 할머니가 강한철의 신발을 보며 손뼉을 쳤습니다. 어머나, 영감님 신발이 아주 때깔 나네. 막내가 첫 월급 타서 사준 거야? 강한철이 털신 끝을 이리저리 살피며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사왔지 뭡니까? 발이 아주 후끈후끈한 게 천하를 얻은 기분이네요. 강한철의 얼굴에는 재벌 총수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오후에는 정순과 함께 김장을 돕기 위해 고무장갑을 끼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강한철이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다가 얼굴에 빨간 양념을 묻히자 옆에서 보던 진우가 크게 웃었습니다. 아빠, 코에 양념 묻었어. 회장님이 김장하는 모습 보니까 진짜 신기하다니까. 진우가 손가락으로 양념을 찍어 강한철의 입에 넣어주며 눈을 맞췄습니다. 강한철이 매콤한 양념을 씹으며 진우의 머리를 가볍게 쥐어박았습니다. 이놈아, 이 애비도 사람이다. 이런 게 사람 사는 맛이지 않겠느냐. 저녁이 되자 은수가 서류 뭉치를 들고 국밥집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우가 은수에게 찐 고구마를 내밀며 기대를 담아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나쁜 놈들 벌 줄 수 있죠? 은수가 고구마를 한 입 빼어 물고 서류를 펼쳐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태윤 씨가 해외로 돈을 빼돌린 계좌 조각들을 찾았어요. 이것만 연결하면 아버님 결백 증명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진우가 기뻐하며 은수의 손을 덥석 잡았다가 부끄러운지 얼른 손을 떼고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강한철은 두 사람의 풋풋한 모습을 보며 짐짓 아픈 척 기침을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갑자기 어지럽네. 진우야, 변호사님 가는 길 어두우니까 모셔다 드리고 오너라. 나는 좀 누워야겠다. 진우가 은수를 바래다 주러 나간 뒤 강한철은 천장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으로 산 충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졌지만 진심으로 얻은 아들과 시장 사람들은 철옹성보다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태윤은 강한철의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에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습니다. 태윤이 비서에게 서류를 던지며 서늘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아버지가 시장에서 미쳐서 노숙하고 있다는 기사 당장 내보내. 그리고 치매 진단서 조작해서 당장 강제 입원시켜. 다음 날 아침 시장 입구에는 취재진이 들이닥쳐 강한철을 향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강한철에게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정신질환 때문에 가출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장남 강태윤 사장을 알아보시겠어요? 강한철이 당황해하며 물러나려 하자 진우가 앞장서서 카메라를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아빠 멀쩡해요. 다 거짓말이니까 찍지 마세요. 당장 나가요. 진우가 기자들을 밀쳐내며 싸우는 사이 강한철은 가슴을 쥐어짜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강한철의 안색이 순식간에 노랗게 변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동안 쌓인 피로가 겹치며 강한철의 간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아빠 눈 좀 떠봐요. 왜 그래요? 강한철의 의식이 멀어지며 진우의 울부짖는 얼굴이 뿌옇게 변해갔습니다. 기자들은 쓰러진 노인을 돕기는커녕 더 자극적인 화면을 담기 위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뒤늦게 뛰어온 은수가 가방을 휘둘러 카메라들을 치워내며 외쳤습니다. 지금 뭐하는 짓들이에요? 사람 죽어가는 거 안 보여요? 당장 비켜요. 은수의 고함에 기자들이 주춤거리는 사이 진우는 아버지를 등에 업었습니다. 진우가 신발끈이 풀린 것도 모른 채 시장 골목을 질주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죽으면 안 돼. 조금만 참아. 다 왔어.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상황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태윤이 미리 손을 써둔 탓에 병원 원무과 직원이 진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환자분의 보호자가 이미 치료 거부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직계 가족인 강태윤 사장님 동의 없이는 입원시킬 수 없습니다. 진우가 창구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내가 아들이라고요. 내가 막내 아들인데 왜 안 된다는 거야?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희는 규정대로 할 뿐이에요. 그때 은수가 달려와 변호사 신분증을 내밀며 원무과 직원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지금 당장 조치 안 하면 이 병원부터 고발할 줄 아세요. 은수의 서슬 펄언 기세에 병원 측이 마지못해 강한철을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진우는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와 어두운 표정으로 진우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급성 간부전입니다. 이미 간이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지금 당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48시간을 넘기기 힘듭니다. 진우가 의사의 소매를 붙잡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제 간 떼어주세요. 저 건강해요. 술도 안 마셔요. 제발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의사가 진우를 일으켜 세우며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기증하겠다고 해도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장남인 강태윤 사장의 서명이 없으면 법적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진우는 그 길로 강태윤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지키는 경호원들에게 얻어맞으면서도 진우는 바닥을 기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윤이 고급 소파에 앉아 양주를 마시며 진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우가 태윤의 구두를 붙잡으며 피 섞인 목소리로 빌었습니다. 형, 제발. 아빠 수술 동의서에 사인만 해줘. 내 간 줄 거야. 형한테 아무것도 달라고 안 할게. 제발 살려만 줘. 태윤이 진우의 손을 구두발로 걷어차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야, 진우야. 아버지는 이미 오래 사셨어. 이제 그만 편하게 보내드리는 게 효도 아니겠냐? 괜히 힘 빼지 마라. 태윤이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하자 진우는 다시 차가운 복도로 끌려나갔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진우는 강한철의 병실 유리창에 머리를 박으며 오열했습니다.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가쁜 숨을 내쉬는 아버지를 보며 진우는 가슴을 쳤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힘이 없어서 미안해. 아빠 제발 일어나서 나 좀 봐줘. 밤이 깊어지자 병원의 조명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은수가 커피 2잔을 들고 진우의 옆에 앉았습니다. 은수가 진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 포기하지 마요. 태윤 씨가 동의 안 하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돼요. 내가 밤새 법원을 뒤져서라도 방법을 알아낼게요. 진우가 은수의 손을 잡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수 씨, 나 결심했어요. 법이 안 도와주면 내가 직접 아빠 지킬 거예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진우의 눈동자에서 슬픔이 사라지고 지독한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소박했던 행복은 사라지고 부자의 목숨을 건 잔인한 전쟁이 병원 복도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강한철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며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밤은 낮보다 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강한철의 안색은 이미 황토색으로 변해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강진우가 핏발선 눈으로 복도 전광판을 응시하고 있을 때 은수가 복도 끝에서 가방을 휘두르며 뛰어왔습니다. 은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진우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진우 씨, 법원에 긴급 의료행위 허가 가처분 신청을 넣었어요. 하지만 판결이 나오려면 최소한 12시간은 걸린대요. 그때까지 아버님이 버티실 수 있을까요? 진우가 고개를 떨구며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아빠 심박수가 자꾸 떨어져요. 의사 선생님은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하는데 그 나쁜 놈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구두 굽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강태윤이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10명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강태윤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진우 앞에 서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아직도 여기서 버티고 있느냐? 막내야, 이제 그만 아버님 편히 보내드려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진우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강태윤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진우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강태윤이 진우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낮게 은조렸습니다. 병원 이사장한테 말해뒀다. 보호자인 내 허락 없이는 주사 한 대도 놓지 말라고. 네가 여기서 아무리 날뛰어봐야 아버지는 오늘 밤을 못 넘겨. 경호원들이 진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진우가 바닥을 긁으며 소리쳤습니다. 형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빠가 형을 어떻게 키웠는데. 천벌 받을 거야. 이 악마 같은 놈아. 강태윤이 진우의 가슴을 구두 끝으로 툭툭 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천벌? 그건 힘없는 놈들이나 믿는 거야. 야, 얘들 병원 밖으로 끌어내. 경호원들이 진우와 은수를 질질 끌고 비상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비상계단 구석으로 내몰린 진우가 은수의 손을 꽉 잡으며 눈빛을 바꿨습니다. 은수 씨, 나 아빠 그냥 못 보내요. 나 좀 도와줘요. 진우가 은수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은밀하게 제안했습니다. 은수가 깜짝 놀라며 입을 가렸지만 이내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밖에서 시선을 끌게요. 진우 씨, 꼭 성공해야 해요. 잠시 후 병원 로비에서 은수가 스마트폰을 높이 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JS그룹 강태윤 사장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병원을 봉쇄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의료진을 협박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환자 보호자들과 기자들이 모여들었고 강태윤의 경호원들이 당황하며 로비로 몰려 내려갔습니다. 그 틈을 타 진우는
세탁실로 잠입해 의료진용 수술복과 마스크를 훔쳐 입었습니다. 진우가 마스크를 깊게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채 중환자실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중환자실 입구에는 과거 강한철의 장학금을 받고 의사가 된 집도의 김 박사가 고뇌에 찬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진우가 김 박사의 앞을 가로막으며 마스크를 살짝 내렸습니다. 선생님, 저 진우입니다. 재간 떼어주세요. 지금 당장 수술실 열어주세요. 김 박사가 깜짝 놀라 진우의 어깨를 밀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진우 군, 이건 미친 짓이야. 보호자 동의 없이 수술하면 난 의사 면허 박탈이야.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진우가 김 박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빠 회장님일 때 선생님 공부시켜 주셨잖아요. 아빠가 선생님 아들처럼 아끼셨잖아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제발 아빠 좀 살려주세요. 진우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와 흰 복도를 적셨습니다. 김 박사가 떨리는 손으로 진우를 일으켜 세우며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아, 회장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갚게 되는구나. 알았네. 지금 즉시 수술 준비해. 김 박사가 간호사들에게 긴급 명령을 내리자 강한철의 침대가 수술실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강태윤이 분노하며 수술실 복도로 뛰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멈춰. 내가 보호자야. 수술 중단하라고. 강태윤이 수술실 문을 발로 차며 들어가려 했지만 어느새 달려온 시장 상인 수십 명이 팔짱을 끼고 수술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생선가게 할머니가 생선 손질용 칼 대신 빗자루를 들고 강태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천하의 후레자식아, 어디서 아비 죽는 걸 구경만 하고 있어. 우리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못 지나간다. 국밥집 정순 할머니도 가세에 강태윤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네 이놈, 진우가 자기 목숨 걸고 아비 살리겠다는데 네가 뭔데 막아. 저리 꺼져. 수술실 내부, 진우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옆에 누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마취 기운이 퍼지기 시작하자 진우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진우가 마지막 힘을 다해 옆사대에 누운 강한철의 손가락 끝을 잡았습니다. 아빠, 나 무서운데. 그래도 참을게. 아빠 꼭 깨어나야 해. 우리 같이 국밥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 진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내 수술실의 붉은 등이 켜지고 의사들의 긴박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8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김 박사가 땀범벅이 된 채 수술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태윤이 달려들어 김 박사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죽었지? 내 허락 없이 수술했으니까 당신 이제 끝이야. 김 박사가 강태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마스크를 벗어 던졌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진우 군의 간이 아주 건강해서 회장님 몸에 잘 맞더군요. 이제 두 분 다 회복실로 옮길 겁니다. 강태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비틀거렸습니다. 회복실 안 강한철이 먼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복부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강한철이 옆을 돌아보자 배에 붕대를 칭칭 감고 창백한 안색으로 잠든 진우가 보였습니다. 강한철이 떨리는 손을 뻗어 진우의 얼굴을 만지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강한철이 갈라진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우야, 내 아들 진우야. 진우는 대답이 없었지만 감긴 눈꺼풀 아래로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은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은수가 강한철의 손을 잡으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님 깨어나셨군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승인됐어요. 이제 강태윤 씨는 아버님 근처에 오지도 못해요. 강한철이 은수를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은수 씨, 고맙네. 우리 진우 좀 잘 돌봐주게. 강한철이 다시 고개를 돌려 잠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준 아들의 야윈 얼굴을 보며 강한철은 지독한 연극을 끝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강한철의 눈빛이 다시 차갑고 날카로운 제왕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지. 감히 내 아들의 몸에 칼을 대게 만든 놈들을. 강한철이 비서실장에게만 알려주었던 비밀 신호를 보내기 위해 머리맡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원 밖에는 어느새 검은 차 수십 대가 도열하며 진짜 주인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의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가운데 강한철의 눈동자가 서서히 초점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몸속에서 뛰고 있는 아들의 생명력이 느껴지는 듯 강한철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강한철이 곁을 지키던 은수를 향해 힘겹게 입술을 뗐습니다. 은수 씨, 내 비서실장, 연락됐나? 은수가 강한철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키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아버님이 비밀 신호를 보내자마자 바로 응답이 왔어요. 지금 병원 로비에 도착하셨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육중하게 열리며 검은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일제히 들어와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선두에 선 백발의 노신사 박 실장이 강한철의 침대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강한철을 우러러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명령하신 대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쥐새끼들은 이제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강한철이 박 실장의 어깨를 짚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술 부위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강한철은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태윤이, 그놈은 지금 어디 있느냐? 박 실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본사 대강당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사망하셨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본인의 회장 취임안을 통과시키려 합니다. 강한철이 옆 침대에서 곤히 잠든 진우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마취가 덜 풀려 창백한 안색인 아들의 손을 어루만지며 강한철이 낮게 의졸였습니다. 진우야, 이 애비가 네가 준 목숨으로 무엇을 하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조금만 더 자고 있거라. 강한철은 환자복 위에 비서실장이 가져온 짙은 남색 정장을 걸쳤습니다. 휠체어에 앉으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강한철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제 발로 병실을 나섰습니다. JS 그룹 본사 대강당은 승리감에 도취한 강태윤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단상 위에 선 강태윤이 거만한 자세로 이사들을 내려다보며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어젯밤 끝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제 JS 그룹의 새로운 시대는 저 강태윤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사들이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는 그때 닫혀있던 대강당의 거대한 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눈부신 복도에 조명을 등지고 한 사내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태윤이 유령이라도 본 듯 들고 있던 의사봉을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아버지, 어떻게 분명히 죽었다고 보고받았는데. 강한철이 지팡이로 바닥을 탁탁 치며 단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강한철이 강태윤을 향해 사자우를 토해내듯 호통을 쳤습니다. 이 못난 놈아, 내 애비가 살아 눈을 뜨고 있는데
감히 누구 마음대로 회장 자리를 탐내느냐. 강한철이 박 실장에게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윤이 병원 문을 걸어 잠그고 수술을 방해하던 모습, 그리고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 두라고 지시하던 녹취록이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들과 주주들이 경악하며 강태윤을 향해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강태윤이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냐, 이건 조작이야. 저 노인네는 미쳤어. 당장 끌어내. 하지만 강태윤의 뒤를 지키던 경호원들은 이미 강한철의 기세에 눌려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당 뒤편에서 은수가 경찰들과 함께 들어오며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은수가 강태윤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윤 씨, 당신을 존속살해 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의 페이퍼 컴퍼니 계좌와 뇌물 리스트는 이미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들이 단상 위로 올라가 강태윤의 팔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태윤이 바닥에 주저앉아 강한철의 다리를 붙잡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강한철이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의 손을 지팡이로 쳐내며 뱉었습니다. 너는 내 자식이기 전에 괴물이었다. 감옥에서 네가 저지른 죄를 뼈저리게 뉘우쳐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잡이다. 강태윤이 비참하게 끌려나간 뒤 강한철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한철이 장내의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JS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제 지분은 사회에 환원할 것이며 개인 자산은 오직 저를 살린 막내 아들 진우에게 상속하겠습니다. 이사회가 술렁였지만 강한철의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한철은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진우가 의식을 찾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가 아버지를 보자마자 배를 움켜쥐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정장 입으니까 진짜 멋있다. 근데 배 안 아파? 왜 벌써 돌아다녀? 강한철이 진우의 침대 옆에 앉아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한철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져 진우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진우야, 이 애비가 참 많이 늦었다. 고맙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정말 고맙다. 진우가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며 아이처럼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 아빠가 살았으면 됐지. 근데 아빠 나 퇴원하면 진짜 국밥 먹으러 갈 거지? 강한철이 아들을 품에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냐 오냐.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국밥보다 더 맛있는 정순 할머니 국밥 먹으러 가자꾸나. 부자의 따뜻한 온기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지독했던 겨울 폭풍이 지나가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시장 골목을 향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국의 회장 강한철은 죽고 오직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강한철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지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시장 골목에도 파릇한 봄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재래시장 입구에는 JS그룹 상생 프로젝트 1호점이라는 간판 대신 예전 그대로의 투박한 나무 간판을 단 국밥집이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가게 안쪽 주방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앞치마를 두른 강한철이 뚝배기를 쟁반에 받쳐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3번 테이블 순대 국밥 나왔습니다. 부추 많이 넣었으니까 뜨거울 때 드세요. 강한철이 허리를 꼿꼿이 펴고 손님에게 국밥을 내려놓자
옆에서 지켜보던 정순이 행주로 식탁을 닦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 영감님 서빙 솜씨가 이제 제법이네. 처음엔 뚝배기 다 깨먹더니 말이야. 강한철이 머리칼에 묻은 땀을 닦으며 호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정순 씨, 나 JS 그룹 회장 출신이야. 뭐든 한번 마음먹으면 제대로 하는 거 몰라. 가게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진우의 옆에는 배가 조금 불러온 은수가 그의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강한철의 손에서 쟁반을 뺏어들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손주 가졌으니까 이제 일 좀 그만하고 쉬라고 했잖아. 이러다 또 쓰레기통 비우러 갈 거지? 진우가 쟁반을 선반에 올려두고 아버지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강한철이 아들의 듬직한 어깨를 툭 치며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놈아,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더 고역이다. 우리 손주 분유값은 이 할아버지가 벌어야지 않겠느냐. 은수가 강한철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진우 씨랑 태윤 아주버님 면회 다녀왔어요. 아주버님이 아버님께 전해달라고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은수가 가방에서 정갈하게 접힌 편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강한철은 편지를 받아들고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에는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며 출소하면 시장 바닥에서 설거지부터 다시 배우고 싶다는 태윤의 진심 어린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한철이 편지를 가슴 주머니에 소중히 넣으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지독한 값을 치렀으니 이제야 비로소 내 아들로 돌아오겠구나. 저녁이 되자 국밥집 문을 닫고 가족들만의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정순이 정성껏 삶은 수육과 갓 버무린 겉절이가 상위에 가득 차려졌습니다. 강한철이 소주잔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잔에 채우며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내가 평생 제국을 일구겠다고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그 제국에는 사람이 없었어. 차가운 금고 속 돈만 가득했지. 강한철이 진우의 거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국밥집에서 나는 진짜 제국을 찾았다. 내 아들의 심장이 내 몸에서 뛰고 있고 나를 영감님이라 불러주는 이웃들이 있는 이곳 말이다. 진우가 아버지의 잔에 차를 채워주며 짐짓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나도 아빠 원망 많이 했는데 아빠 없고 빗속을 달릴 때 알았어. 나한테는 아빠가 세상 전부라는 거. 진우가 은수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게 밖으로는 시장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강한철은 벽에 걸린 낡은 사진첩을 넘겨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한 파티장의 사진 대신 진우와 함께 빨간 내복을 입고 찍은 사진, 시장 할머니들과 김장을 하던 사진들이 소중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강한철이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우야, 이 애비가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것 같구나. 그때 은수가 진우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고 정순과 강한철은 남은 차를 마시며 예시하기에 꽃을 피웠습니다. 화려했던 JS 그룹의 불빛은 꺼졌을지 모르지만 시장 골목의 작은 국밥집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보름달이 시장 지붕 위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강한철은 가게 앞 평상에 앉아 밤 공기를 마시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가 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띄우게 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막차 소리와 시장의 고요함 속에서 강한철은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눌 수 있는 오늘의 평범함이었습니다. 부자의 목숨을 건 사투는 끝이 났고 이제 그들의 앞날에는 오직 따뜻한 봄볕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강한철이 아들의 잠든 얼굴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잘 자거라, 내 아들아. 내일 아침에도 아빠가 맛있는 국밥 끓여주마. 달빛 아래 두 부자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이들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지독한 겨울 폭풍을 견뎌내고 마침내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찾은 강 회장과 진우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을 돈과 권력이라는 성벽 뒤에 숨어 살았던 강 회장은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회장실의 가죽 의자보다 따뜻했던 시장 바닥의 국밥 한 그릇, 그리고 망나니라 무시했던 아들의 거친 손등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진짜 힘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자식들에게는 냉혹한 심판을, 자신을 살린 아들에게는 세상 모든 영광을 돌려준 강 회장의 선택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부유함이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가 쓰러졌을 때 기꺼이 등을 내어줄 사람 한 명을 가졌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온기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도 진우처럼 든든하고 따뜻한 분들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